감사합니다. 일부에서 여러 기관 선생님들의 수소 관련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수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정부나 인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기업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배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과 질의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된 전문가 분들, 선생님들 모시고 또 수소 안전, 인천시와 수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부 회의를 주관하실 좌장 연세대학교 문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의회 강원모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널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윤실 검사 1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이왕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문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만 앉아서 인사를 드려가지고 연세대학교 문일입니다. 예. 아니 제가 발표도 아까 처음 하고 여기 인사도 처음 드려서 처음 하는 사람이 원래 잘 못해야 뒷사람들이 그래도 빛이 나요. 그래서 슬라이드도 잘 못 만들고 뭐 그래야 됩니다. 좌장이 하는 일이 뭐 그런 거죠. 뭐. 그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소 정책이 어떻게 되고 또 인천시에 뭘 도와줄까 해서 이제 우리 송영식 팀장님 발표해 주셨고, 또 인천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우리 유은수 환경국장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저보고 또 슬라이드 못 만든다고 또 우리 저 현대자동차 김세현 부사장님이 아주 좋은 자료 가지고 가슴에 와닿게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4시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군더더기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앉은 순서대로 우선 짧게 한 2, 3분 정도 우리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댓글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뽑아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그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광원모 우리 부의장님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그 발제, 4분 발제 잘 들었고요. 아마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이게 수소 경제, 수소 산업, 또 수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오늘 뭐 제가 사실은 이 토론문을 쓰는 걸로 생각해서 토론문을 좀 썼는데 그거는 안 나와서 근데 뭐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수소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진입하는데 현재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수소 생산하고 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소가 워낙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 뭐 석유나 이런 것처럼 쉽게 이동을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소 충전소에 집어넣는 수소가 공기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공기 상태로 충전을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 운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인천에서 지금 그 SK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수를 이용해서 에카 플랜트를 갖다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카 플랜트를 이용해서 수소 그 운반과 유통의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 산업의 발전에 좀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그 에카 플랜트가 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수소 산업이 그레이 수소다. 결국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기 때문에 이것은 좀 평가절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은 뭐냐면,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나 그 목표는 그린 수소여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렇지만 그린 수소가 어느 날 갑자기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수소 산업입니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단계가 있어서 나중에 그린 수소로 나오는 수소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레이 수소라든지 부생 수소를 갖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 좀 그런 얘기를 썼는데, 영국의 적기법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뭐 되게 좀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 자동차를 만듭니다. 증기기관입니다. 석탄을 떼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니까 마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사, 그 다음에 증기기관에 석탄을 갖다 넣는 사람, 그리고 기술을 갖다가 꼭 3명이 3인 1조가 돼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은 뭐냐? 자동차 50m에서 빨간 길을 갖다가 흔들면서 자동차를 갖다 유도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제한합니다. 시내에서는 10km, 시내에서는 5km, 교외에서는 10km 이상을 못 달리게 해요. 일종의 규제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갖다가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30년 동안 이 법을 갖다가 지속시켰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유럽 대륙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지금 그 수소 자동차를 갖다가 양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기회. 그리고 인천은 수소 산업을 갖다가 실증적으로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뭐 나쁘든 좋든 간에 좋은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결국 인천의 발전을 갖다가 더디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그러니까 인천의 어떤 발전을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기술을 영국의 그 레드 플래그를 이야기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잘 적응해서 인천시가 앞장서자라고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그 안전, 특히 이제 수소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우리 가스안전공사의 인천지역본부 제1검사부장님 허윤실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는 허윤실 부장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1일 날 여기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2016년부터 5년 정도 본사 연구원에서 수소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소 기준이라든지 모델 다양화를 위한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 연구를 했는데, 인천에 와서도 이렇게 수소 관련된 세미나에 초청이 돼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을 여기서 이어서도 또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인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수소 산업을 위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이름이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인데요. 이 안심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안전을 인정한다, 안전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넘어서 안심,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네임 센스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안심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작하는 그 인천에서 수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인천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뭐 LNG 그 인천 인수기지도 있고 송도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천은 최적의 입지 상황이고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소 생산 지금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액화 부분이잖아요. 그런 생산이라든지 생산을 해서 또 수도권에 공급을 하기 위한 저장 운송에도 아주 맞춤인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천에 맞게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소 산업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보통 규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규제는 왜 필요하냐면 수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종 규제와 시설 기준이 있는데 하지만 현재 기준 안에서 수소 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인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액화 생산 관련된 플랜트, 액화 수소 충전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인천보다 조금 더 일찍 수소를 시작한 지자체, 울산이라든지 뭐 다른 강원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소 산업을 시작하기에 맞춤형 그 규제가 없었습니다. 관련된 기준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제자유특구라는 중기부에서 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 없이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상공회의소 윤희택 경제정책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 상공회의소 윤희택입니다. 저는 뭐 수소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지역 산업계 입장에서 수소 산업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뭐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이렇게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 문제는 뭐 인류의 생존이 건질 문제로서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산업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그 에너지는 더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뭐 비트코인 채굴 하는데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보다의 전체 쓰는 전기량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쓴답니다. 그렇듯이 어떤 그 산업이 발전하면 전기는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떤 그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어떤 그 온실가스 저감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은 전통 산업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를 많이 씁니다.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주력인데 이런 온실가스 저감 문제로 어떤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면 산업 경쟁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이 수소 연료야말로 어떤 그 온실가스 저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뭐 에너지원이 있습니다만은 수소가 가장 가격이 저렴하게 이렇게 생산이 되고 어떤 지역적인 어떤 편차라든가 시기적인 편차가 없어가지고 어떤 이 산업을 유지하는데 인천 지역과 그 전통 산업이 어떤 발전해 있는 이런 도시에는 가장 그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부족합니다만 그 빌 게이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재앙이라는 피하는 법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낮추기 위한 기술 18가지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제일 먼저 물론 뭐 그 탄소 배출이 없는 이런 전제가 달려 있지만 수소 에너지를 꼽았더라고요. 그만큼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소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인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이 수소 산업을 어떤 아까 그 인천시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미래 전략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강훈모 부회장님이 주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최초로 수립이 됐고요. 또 연초에 또 그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까지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이렇게 그 수소 산업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그 빠름보단 더 중요한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소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어떤 그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업 전반적으로 어느 일부분이 발전하는 거 아니라 수산업 전체가 발전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그 서구에 있는 업체 분 하나 만났는데 수소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저장 탱크랍니다. 그 탱크를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이 탱크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표면 처리 같은 게 필요한다 봅니다. 근데 인천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업체를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해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역에도 아주 우수한 표면 처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탱크를 저장 탱크를 만드는 업체와 표면 처리 업체가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다면 인천에 또 다른 어떤 그 산업 생태계, 수소가 산업 생태계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역 전체가 이번 수소 산업을 시의 어떤 그 전략 산업으로 하고 또 국가적으로 키워준다 하니 이런 부분을 기하로 해서 인천 지역 전체가 어떤 그 전체의 어떤 수소 산업의 어떤 상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호입니다. 아까 앞서 토론자 중에 한 분은 오늘 그 토론의 제목과 관련돼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토론회에 저희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인천 평화복지연대인 수소 산업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안전 문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소경제위원회는 만들어서 운영이 되는데 수소안전위원회 왜 안 만들어졌습니까? 경제 발전과 안전 문제는 따로 갈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갈 문제라고 하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역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구롭도 핵폐기장이 만들어질 때 시민들이 저항이 생겨서 검증돼가지고 못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영웅화력 발전소 만들어질 때도요. 이거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했는데 국가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진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기 폐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서구에 지금 관계자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SK석유화학에서 파라젤렌 시설을 증설한다고 했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과 관련된 안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시민들한테 지역의 사회공헌도 하게 됐고 안전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논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요? 예,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최근의 일입니다. 2019년도에 동구 수소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시험 가동 중에 있고 7월 달에 이제 정식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이 됐냐면요.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검증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저기 생산되고 있는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할 건가 이런 구조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 2019년도, 2020년도 지나오면서 SK 인천석유화학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 사업이 완전히 다 멈추고 다른 이제 수산업으로 이제 SK 석유화학이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제언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SK 석유화학에서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돼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서 논의를 해라. 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인천 지역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으니 좀 기다려서 논의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업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회사 입장에서 입은 거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갈등이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겠습니까? 오늘 안심, 수소안심이라고 하는 주제 토론 중에 핵심 중에 문제도 안전 문제인데요.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냐가 이게 시민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옆에 관련된 시설이 생기는데 얼마나 안전하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소통과 시민 수용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인천에 수소 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수용성을 얼마나 충분히 담보하려고 기획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업들한테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주관은 관련된 핵심 갈등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체를 하는데요. 인천시가 총대를 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처럼 수소 안심 세미나가 아니라 수소 안전 관련돼서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 가능한 건가 이런 세미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월 1일 날 정부까지 와서 국무총리까지 와서 수소경제에 대한 얘기를 인천에서 하고 갔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뭐야? 이거 안전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런 물음표가 아직도 무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NG 기지에 수소열 전지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저는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소 경제에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낭비된 산업들이 있으니까,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기업 입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미래 산업을 위한 이런 외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호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환경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만들고 지금은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었죠. 넘으면서 나온 개념들이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난방을 사용한다든지 수송을 사용한다든지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린 수소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천의 상황에서 봤을 때 바이오 수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에너지 전환하면서 석유와 가스가 줄기 시작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건데 또 이제 저희도 인천이 그 환경특별시 하면서 자원순환도시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석유 화학 제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석유 사용 자체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부생수소가 얼마큼 나올 수 있을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바이오 수소도 이제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에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매립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바이오 수소와 마찬가지 한시적인 자원입니다. 거기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로 가려면은 지금 인천에서 태양광과 풍력만 따졌을 때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0.68%, 2019년 기준 0.68%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20%, 30%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빠진 거죠. 그럼 인천이 소비하는 전기를 태양광 풍력으로 하면 몇 기가와트가 필요하냐? 제가 따져보니까 한 14기가와트 정도 필요해요. 근데 2030년까지 50% 한다고 해도 한 7기가와트가 필요한 거죠. 뭐 30%만 해도 한 2, 3기가와트 정도는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린 수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천시에서
전략 3에서는 6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전략 4에서는 5에서는 이제 40메가와트 해가지고 총 뭐 3조 6조 원 2,400억 들여가지고 연료전지 하겠다는, 이게 연료전지가 그레이 수소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더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 갖고 그레이 수소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뭐 강원모 시의원께서 영국 사례 들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수소 경제를 활성화 과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기술이 틀린 거예요.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는 기술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부분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만 강자인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강자가 비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라든지 시스템 설계라든지 그 강자 될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투자하려면 그레이 수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린 수소에 바로 투자해야 돼요.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됩니다. 마을마다, 여기 마을 수소 기업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한국가스공사나 무슨 SK 석유화학 말씀하시는데 이 회사들도 전환해야 되고 결국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료전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린 수소 회사로, 아까 사우디 중동에서 그린 수소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6만 대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천에 지금 자동차 산업 있습니다. 큰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럼 부품업계랑 또 기존의 자동차 산업계랑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도 같이 그려야지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론자분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제 앉은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시간을 드리면 30초 내로 전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시간에 다 답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오늘 여기서 대답을 못하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이 시청에서 책임지고 또 다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의견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오늘 왜 인천시가 먼저 나서서 수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기술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안심, 거기가 안전하냐, 수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30초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말고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 지금 일단 기업에 계신 분들 아까 이야기를 못 하셨으니까 지금 SK 권영근 부사장님이 수소사업 추진단장으로 계시는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민간인 투자 보니까 지금 어디 계시죠? 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제일 지금 SK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왜 투자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짧게. 예, 안녕하십니까. SK에서 권영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국가와 기업한테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어떤 화석연료에 대한 감축,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용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재생 발전,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수년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저희 국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 1메가와트에 한 평당 한 3,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요. 풍력은 한 2,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천이 사용하는 전력이 한 3기가와트, 시간당 3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태양광의 이용률을 고려하면 21기가가 필요합니다. 21기가는 국내에 그 현재 저희가 한 2007년부터 태양광 사업을 국내에서 해왔는데요. 현재 한 14기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인천시의 그 태양 소비 전력조차 충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한계를 좀 고려해서 저희가 최적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수소의 생산,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한꺼번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무리 좋은 수소차를 만들어도 SK가 수소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수소를 판매할 충전소를 짓지 못하면 그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많은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투자처로서 수소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저 사회자 직권으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생방송이라서 이제 다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기 혹시 즉석에서 진짜 즉석에서 여기 지금 많은 단체들이 나오셨는데 딱 한 분 정도 짧게 질문 하나 하시겠어요? 어느 단체에서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예. 말씀하시죠. 짧게 해주세요. 예. 누구한테 지적해 주셔도 좋고. 예, 저는 질문보다도 아까 뭐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 삼아서 간단히 좀 얘기해도 될까요? 짧게. 예, 짧게. 서구청장입니다. 짧게. 예, 제가 그 갈등 관리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천연가스 버스를 직접적으로 아까 뭐 문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70개 과제니까 수소보다 훨씬 많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제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주민 수용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정말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도 이제 서구청장으로서 서구에 해야 되는데 제발 그 계획을 떵떵 발표하고 주민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예민한 주민을 먼저 컨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제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거꾸로 네, 갔다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용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왜 인천에서 수소 산업이 먼저 추진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이 가셔서 부의장님이 좀 그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원모 부의장님? 네, 뭐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인천에서 좀 먼저 해야 되느냐? 인천은 저는 수소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를 인천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이 가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유해 요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항, 또 그다음에 화물차, 또 인천하면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미지가 약간은 좀 칙칙한 공업 도시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 수소 산업을 갖다 받아들여서 이 수소 산업을 갖다 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걸 이제 그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 저는 청장님께서 그 퍼스트 무버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수소 산업은 사실은 이 문명사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천이 좀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임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나 또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그냥 석유에서 수소로만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인천이 좀 그런 노력을 좀 하자. 예. 바이오 산업처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광호 사무처장님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가 보기에도 그 안전 관련해서 또 아까 계획 세우는 쪽에서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뭐 카더라라는 소식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은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정말 그 팩트, 진짜 진실을 놓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면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이광호 사무처장님 혹시 뭐 수소 안전 안심 관련해서 좀 뭐 우리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뭐 우리가 좀 더 그 뭐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 이제 궁금한 짧게. 것보다는요. 궁금한 것보다는 이제 동구 수소연료 관련된 안전 문제를 검증할 때 그때 하나의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민간협의체 안에서 검증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검증을 맡겨보자 그러는데 외국에서 검증 비용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안전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전한지 하지 않은지 시민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레이 수소 이런 얘기, 수소 산업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 탈석탄을 얘기하면서 지금 인천에 얘기하는 건 다 그레이 수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기하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그레이 수소와 관련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인천에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레이 수소 얘기만 다 이제 그린 수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만 시민들한테도 미래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수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 관련해서 우리 허윤실 부장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아까 패널 분께서 그 경제성과 수소의 경제성, 친환경성과 함께 꼭 안전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정부에서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제 같은 해 12월에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그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충전소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그 안전 기준과 검사,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7월 1일 날 저희 공사가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조직도 확대하고 해서 수소 충전소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비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면 수소 관련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호 사무처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유니텍 실장님. 괜찮은? 예. 저도 뭐 안전 문제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뭐 산업 현장에 많이 지켜보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한 물질은 없더라고요. 모든 물질에서 사고 납니다. 그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면 그만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이건 안전한 물질인지 안전한 뭐 행동인지 이런 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뭐 다들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느 물질보다 수소가 또 안전한 물질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완기 국장님 뭐 특별히 한 말씀 강조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 줄여주셔서. 우리 아까 김세훈 부사장님 그 인천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뭐 잘하는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천이 수소에 관해서 좀 많은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부사장님?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김세훈 부사장님, 그거 말고도 뭐 오늘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코멘트 좀 주시죠. 예,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안전한 에너지라는 건 없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스 안전공사가 이제 안전 전담 기관이 생겼고 아마 충전소 관리도 정말 뭐 다른 어떤 데보다도 열심히 이제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인천이 먼저 해야 되냐? 저는 중립적입니다. 꼭 인천이 먼저 안 해도 되는데 왜 인천이 하면 인천이 좋을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새로운 산업혁명 이럴 때 100년 동안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새로운 기회고 또 한 번 어떤 기술이 어떤 곳에 안착이 되면요 옮기기라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여러 산업단지에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고요. 마침 명문대가 아무리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낡아도 새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와도 그 명성이 계속 이어가고 또 그 기술력을 유지한다는 게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시민단체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려사항, 왜 우리가 신재생의 목표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재생에너지. 아마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또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그레이 수소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전에는 수소 그럼 다 그레이라 그랬어요. 외국이 그린 수소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레이여가지고 왜 수소차는 왜 더러운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린도 있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한 거고 이건 명확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 비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거 하면서 또 우리가 산업 발전에 어떻게 따라갈지 경쟁에서 같이 이기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거를 전반적으로 다 정말 꼭 인천이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에너지 차기를 어떻게 갖고 갈 거에인지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수소 안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소를 왜 인천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잘못되셨다고 말씀하시네. 그거보다는 안 하면 손해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연 수소는 안전하냐, 안심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물질도 다 안전한 물질은 없는데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특히 이제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인천시 주민들께서 궁금한 사항, 특히 이제 잘 모르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조금 더 소주제로 해서 팩트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 질문을 해주시면 또 친절하게 인천시에서 또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수소 안심 세미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